자, 오늘은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을 시작하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상대하고 나누는 대화들의 대부분은 이 소화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소화가 안 돼요. 속이 쓰려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독을 한다는 건 이 소화기관을 청소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우리가 보는 장기들, 그 장기의 이제 시작이 소화기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먹을 걸 안 먹어서 병이 생긴 것도 아니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소화기관이 흡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양소를 100% 흡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50%밖에 흡수를 못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100% 흡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은 모든 것들을 에너지화 시키기 때문에 병이 덜 오겠죠. 근데 나이가 먹어서 점점 더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50%밖에 흡수를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에너지가 딸리고 영양소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제 병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몸에 소화기관을 회복을 시키는 것이 해독의 첫 번째.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소화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쭉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다가 시간이 되면 대충 어느 정도 자르고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들한테 필요한 건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이걸 뭐 시험 보려고 뭐 오늘 여기까지 진도 안 나가면 뭐 큰일 납니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소화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략적인 그 동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장이에요. 대장이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한다는 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덩입니다. 덩.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소화기관을 전체적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간도 소화기관에 들어가 있어요. 간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자, 그래서 소화기관은 소화를 시킨다는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그 기능들을 해요. 일단 생명을 유지합니다. 예. 섭취한 음식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영양소, 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요 다섯 가지예요. 이 이외에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어요. 뭐 거기에 뭐 식이섬유가 들어가야 되네, 물이 들어가야 되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조금 어설프게 좀 공부했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더 얹고 싶어 해서 뭐 6대 영양소니 뭐 7대 영양소니 막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늘리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 인정하는 건 요겁니다. 탄단지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요겁니다. 이것들을 수분 그리고 이런 것 영양소들을 분해하고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화기관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먹는 재미로 산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 소화기관이 없다 그러면 먹어야 될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면역 시스템의 최전선입니다. 예. 소화기관 전체, 이게 전체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럼 장에 70%가 집중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위도 장이고 대장도 장이고 소장도 장이고 맹장도 장이고 십이지장도 장인데 여기 전체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냐? 전체는 아니고요. 장은 장청, 뇌청이라고 그래서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섬세한 면역 기능을 담당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세균, 독소 등을 첫 단계에서 걸러내고 건강한 장내 세균은 유해균의 증식을 막고 이게 뭐냐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세균, 독소를 어디서 이제 위액에서 이제 아주 강력한 산성이잖아요. 거기서 다 죽이고 녹이고 이럽니다. 물론 이제 이 편도에서부터 벌써 이제 그 1차적으로 그걸 잡아요. 그래서 감기가 온다 그러면 편도부터 딱 그 붓기 시작하죠. 예. 저는 원래 편도가 좀 크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가면 의사가 입을 벌려서 일단 해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편도를 먼저 확인하거든요. 편도가 정말 많이 부었네요. 이래요. 원래 이런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크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딸이 아데노이드 비대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크게 태어나는 바람에 애가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잠을 자는데 코를 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웃죠,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조그만 애가 코를 골면서 자네. 그러니까 멍청한 부모도 웃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웃고 그런 거죠. 그게 편도가 크게 태어나서 목을 누르고 있다는 거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레이드가 8 정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거, 굉장히 큰 거다. 그때 만약에 제가 수술을 했다면 정말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는 그 집 그 오른쪽 옆에는 서울의료원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걸어가도 될 정도로 가까워요. 그 편도 이게 아데노이드 비대증을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술을 할 날짜가 되면 얘가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 수술 또 못 하는 거야. 아우, 애가 열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 감기 다 나은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또 감기 나은 다음에 또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아가지고 또 하려면 또 당일날 또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저도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냥 합시다.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뭔 소리 아니에요. 감기 걸렸을 때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피가 멈추질 않는데 엄청나게 나온대요. 그래서 큰일 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틀리구나. 그러니까 한 3번 빠꾸 맞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신이 들었어요. 혹시 이게 수술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수술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애가 이제 지금 고3인데 목 아픈 거 가지고 그건 다 났어요. 재발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또 그거 한다고 전신 마취를 또 하게 되면 그것도 못할 짓이잖아요. 그래서 참 수술 안 했던 게 너무 잘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뭐 폴라이프를 하기는 했었지만 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편도가 붓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도가 붓다 보니까 뭐 바이러스가 조금만 걸리면 고열에 시달려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 4살 땐가 열경기로 쓰러졌었어요. 열경기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 새벽 2시가 됐는데 그 단발마의 비명소리 악 하는 소리 있잖아요. 막 그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그래서 이제 불 다 켜고 봤더니 애가 벌써 뭐 사지가 다 뒤틀리고 눈이 막 돌아가고 입에 거품 물고 있는 거예요. 간지라고 똑같은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그 아이를 이제 끌어안고 이제 응급실에 갔죠. 그랬더니 이게 열경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4살 미만의 아이들은 열을 풀 수가 없어서 그걸 경기로 푼다는 거예요. 발발발발 떨면서 이제 그 열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병원에 가면 할 게 없어요. 그냥 수건에다 물 적셔가지고 그냥 닦아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이제 이 아데노이드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그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때 이제 아이는 혈관도 찾지도 못하고 그때 그 아데노바이러스인가 뭐 그래가지고요. 그 아이가 한두 명 죽었었어요. 열이 고열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그 뉴스에 났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전국에 있는 병원들도 조금 긴장하고 있던 잠이라 그래서 이제 열을 내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폴라이프에 이제 본사로 왔죠. 근데 한 6시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실려갔다는 거 응급실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달려갔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한 하루에 2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2번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간질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입원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전체적으로 검사를 받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때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아버님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무슨 각오요? 그랬더니 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상당히 어이없다는 식의 그 비웃음에 가까운 그 표정이잖아요. 이렇게 참, 지가 뭘 한다고 뭐 이런 거의 표정이요. 그러면서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 기본이면 부모로서 이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기분 나빴던 거예요. 전 장중심이잖아요. 이렇게 까불면 그 가만 안 있잖아요. 또 이게. 그래서 또 우리나라 또 민족이 또 장중심 8번 유형 아니 깡패 문화 하잖아요. 뭐?
이 자식 봐라.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우리 애 아픈 거는 둘째 치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놔봐, 한번. 됐고, 보호자로서 내가 애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리고 이제 저희 장인장모 모시고 사니까 네가 뭔데 애를 집에 데리고 가느냐. 뭐. 나 이거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그때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무슨 각서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아이가 위급해서 입원을 권유했지만 보호자라는 인간이 자기가 책임지고 애를 데리고 왔다고 하니 만약에 집에 데리고 간 후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의 병원 책임은 없음. 그걸 이제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저도 또 가만 안 있죠, 또 이게. 아무리 장중심이 파충류의 뇌를 가지고 있어도 애들 앞에서는 그게 안 되지. 그래서 내 각서는 쓰겠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가 애가 잘못됐을 때는 병원에서 책임지겠다는 뜻이냐, 이 각서의 내용이. 근데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 아닌데요. 그건 아니래. 뭐? 그럼 각서가 이게 뭔 소용이냐?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뭐가 잘못됐으면 병원 책임 안 지겠다고 그러고. 보호자가 데리고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병원 책임 안 지겠다고. 어쨌든 병원에 책임 안 지겠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피차 뭐 확실하게 해두자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확실하게 합시다. 애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애를 데리고 왔죠. 그때 저의 이제 한쪽 그룹이 약사 그룹이었었어요. 약사 그룹이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해서 계속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리오비다 버스트를 계속 먹이고 리오비다를 소주잔을 타가지고 그냥 어, 수시로 먹이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거밖에. 그렇게 애 이제 이렇게 열나면은 수건으로 이제 물 해가 닦아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열이 잡혔어요. 지금까지 뭐 아무런 그 제가 약간 아재 개그를 하면 발작하는 거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용기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그때 아빠로서 너무 선택을 잘했다. 그때 저희 아이가 응급실에서 그렇게 닦고 있을 때 또 한 부모가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급하게 달려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저 부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홀딱 벗겨진 채로 발발발 떨면서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을 지금도 기억해요. 도와달라고 하는 그 눈빛을 그때 만약에 의사한테 아이를 맡기면서 그 눈빛을 외면했다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지금도 이렇게 자유롭게 아재 개그 하면서 막 덤비고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너 어렸을 때만 내가 이 아빠가 살렸어, 뭐 이런 어떤 그 자부심.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이 건강 사업을 한 것이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있어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결단의 순간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족이 암에 걸려요. 저는 당해봤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유방암에 걸렸어요. 이거는 생명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국에도, 저는 폴라이프를 믿습니다. 이러면서 리오비다와 트랜스퍼 팩터로 할 수 있을까?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할 수 있을까? 결단의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그것이 오겠죠. 병원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예쁘게 의사 말 잘 들어가면서 병원 치료에만 맡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저는 이제 그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이제 만나 봤지만 그래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 얘기하다가 소화기관 얘기하다가 어,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화 잘 되는 거 드시고요. 건강한 장내 세균 여기 나왔습니다. 그 뭐예요? 유산균 우리 거 유산균 너무 좋죠. 유해균 증식을 막고 면역 균형 유지에 필수입니다. 영양 공급뿐 아니라 보안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그 유튜브에 어, 올린 영상이 하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화기관은 전체 면역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장기, 특히 장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는데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가 폴라이프에서 공식으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근데 폴라이프 코리아에서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 영상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폴라이프 그 공식 영상에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막을 깔았어요. 요걸 한번 보시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죠. For Life Transfer Factor is clinically proven to activate the immune system within 2 hours. Transfer factors aren't vitamins, minerals, or herbs. They are molecules that transfer immune memory and knowledge from one cell to 아, another. 조광준 선생님 They teach your 일하시느라고 immune 제가 system to 계속 그렇게 recognize, 보신 제가 respond to, and 아. remember potential threats. 되게 이거 되게 For 보실 Life 필요 없고요. Transfer 이게 Factors provide 유튜브에 vital 들어가면 information 있으니까. and education 네. to your immune 이건 system. 제가 되게 마이크로 해드릴게요. Let's follow the path of 자, 그럼 transfer 트랜스퍼 factors 팩터가 through the 어떻게 body as 면역 they IQ를 raise your 높이는지 immune 경로를 따라가 IQ. 보겠습니다. 자, 이게 캡슐을 먹고 있죠. First, the capsule 트랜스퍼를 travels down 섭취하면 your esophagus to the 캡슐은 stomach. 식도를 통해서 위에 There, 도착합니다. it dissolves, and the 위에서 individual 캡슐이 transfer factor 녹으면서 안에 있던 molecules are 트랜스퍼가 released. 펑 하고 The transfer 나오겠죠. factor molecules enter 이 the 트랜스퍼 intestines, where 팩터는 they encounter 장으로 groups of 들어가서 immune 자, cells.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파이어스 패치라고 하는 파이어판이라고 불리는 면역 기관을 찾아간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디에 소장이 있어요. Called 소장이. Peyer's patches. Peyer's patches 이 are 파이어판에 concentrated centers of immune cells. 림프구가 And 엄청나게 this 몰려 is 있어요. where For Life Transfer Factor begins educating your immune system. They support many different kinds of immune cells, such as natural killer cells, T cells, B cells, macrophages, and more. When the transfer factors encounter an uneducated immune cell, they enter and educate that cell so it can better recognize, respond to, and remember health threats. From there, the newly educated cell creates more transfer factors to place on its surface. As educated immune cells come into contact with uneducated immune cells, they pass their immune system knowledge to those cells. The education spreads cell to cell until it reaches a lymph node, a concentrated source of immune system cells. Here, the educated cells work quickly to transfer their immune system knowledge, and soon all the cells in the lymph node have transfer factors to pass to the rest of the immune cells in your body. This transfer of immune knowledge spreads throughout the body until your entire immune system is fortified by transfer factors, making for a smarter and more vigilant immune system. Try 4Life Transfer Factor products today to raise your immune IQ. 자, 이 영상을 보시면 파이어판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는 제 그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겁니다. 파이어판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소장이거든요. 소장에 이렇게 하얗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청 내청이고 장의 70%의 면역 세포들이 이제 모여 있다. 그러는데 엄밀하게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 장 쪽에 있는 소장에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이렇게 그 면역 세포들이 몰려가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융털 같은데 여기에 트랜스퍼 팩터가 들어가서 여기에 숨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림프구, NK 세포, B 세포, T 세포 이런 것들을 아직 그 못 배운 것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걸 온몸에 퍼지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면역,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 왜 이런 거 있죠? 과민성 대장 증상. 그래서 막 먹으면은 쫙쫙 배가 아파가지고 배탈 나서 설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수명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고쳐야 되는 건 소화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소화기관은 감정과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돼 있어요. 그 장에는 장뇌축이라고 하는 신경 연결망이 이제 존재하고요. 장에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의 90% 이상을 생산합니다. 장에서. 그러니까 대장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 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하고 무기력 같은 정서적 문제.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합니다. 장청, 뇌청. 우리 제품 중에 뭐가 있어요? 장을 좋아하는 건 당연히 뭐 프로바이오틱스는 있고 그
파이버 퍼프도 있고 또 키토라이트도 있죠. 그리고 왕 중의 왕 리오비다가 있죠. 리오비다. 한의사 선생님들이 EGDX 가지고 사람들 환자들을 해독을 하잖아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목구멍이 좁아가지고 잘 못 먹어요.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토하는 거예요. 먹으면 다 토해요. 이게 위가 나쁜 음식이라는 거를 감지하고 이게 뭔진 모르지만 일단 바깥으로 배출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토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그게 최악의 경우죠. 왜 흡수가 되기 전에 다 버리는 거죠, 뭐 이건. 그래서 그 한의사 선생님들은 일단은 해독을 멈추고 이 소화기관을 먼저 정상화시킨 다음에 해독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소화기관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리오비다를 하루에 한 병씩 먹여서 일주일간 먹인다. 야, 그러니까 7병을 먹이는 거죠. 그렇게 먹이면 대부분의 소화기관이 정상으로 돌아온대요. 대단한 거죠.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일단 소화기관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기관이 소화기관이다. 그러니까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세포의 에너지 대사 저하, 소화기관의 영양 섭수가 떨어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노화가 시작이 되죠. 그 임성훈 씨 아시죠? 그 아나운서 임성훈 씨가 75세인가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가 그 졸업했던 모교 연세대에 나와가지고 응원단장이었잖아요. 그 75세인데도 불구하고 응원단장 예전에 했던 응원단장의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지. 저분이 어떻게 75세가 되느냐. 어? 근데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라고 그러죠. 임성훈 씨가 술 담배는 전혀 안 하고 이 주짓수 뭐 무에타이 뭐 쿵푸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몸 관리를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임성훈 씨보다 한 살 많은 76세 된 전유성 씨는 거의 오늘 내일 하던데요. 술 담배를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아주 뭐 그냥 거의 지금 당장 사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몰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 예. 그러니까 이 노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소화기관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다시 회춘할 수 있는 방법은 리오비다가 최고, 가장 빨리 다 할 수 있는. 자, 결론을 내면 소화기관은 생명을 유지하고 방어하고 정서까지 하는 통합 통제 센터. 정서까지 생명 유지, 감정 안정, 질병 예방, 젊음 유지를 총괄하는 핵심 축. 자,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는 제품이 뭐라고요? 리오비다예요. 리오비다는 정말 좋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병원 막 컨택하러 다닐 때 그때 이제 책 카다로그 딱 펼치면서 제품 다른 거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의사로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의사들이 CV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심혈관 질환이 그만큼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CV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의사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였고 폴라이프에서마저도 CV 자체적으로 특허를 낼 정도로 이 레시피 자체를 비슷하게 다른 회사에서 모방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자부심이 셌던 제품이었었어요. 그런데 리오비다가 짠하고 나타나면서 역전돼 버렸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딱 하나같이 뽑는 게 리오비다. 리오비다 진짜 최고다. 그래서 리오비다를 의사 선생님들은 완전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식품이다. 이거 이상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어느 비 오는 날 같은 지금 같은 날 리오비다를 마시면 비린내가 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오비다에서 비린내가 나요. 예, 그 식물성 오메가3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까지도 들어있다. 어, 이거 완전 식품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EGDX가 안 나왔을 때 리오비다를 하루에 한 병씩 먹어서 해독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다른 건 다 안 먹고. 무지하게 배가 고팠겠죠? 그때는 물밖에 없으니까 액체밖에는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효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리오비다가 소화기관에는 갑이다. 소화기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샘이 있고요. 식도도 소화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내려갑니다. 건강한 이를 가진다는 것도 복이에요. 여기서 제대로 씹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잘근잘근 씹어서 위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위가 굉장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치아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입에서 나오는 아밀라제 소화 효소가 있죠. 그 소화 효소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리오비다가 나오면 리오비다에도 소화 효소가 좀 있으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한 모금이라도 드시면 속이 상당히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내려갑니다, 이것들이. 그 이렇게 위에 내려오면 12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양 흡수를 단물, 쓴물 다 빨아먹고 남은 것들은 요 대장으로 넘깁니다. 대장에서 요게 이제 상행결장 위로 올라가니까 상행.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그 상행입니다. 위로 올라간 다음 상행이에요. 그럼 옆으로 가면 뭐라고 할까요? 요거는 하행이에요. 하행결장이에요. 하행결장이라고 그래요. 요건 상행결장, 요건 하행결장. 요 옆으로 가는 건 뭐라고 그러게요? 횡행결장. 횡행결장이라고 합니다. 횡행. 유일하게 간도 있지만 유일하게 그 가로로 놓여져 있는 장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뛰면 뛸수록 걸으면 걸을수록 장이 늘어나요. 예, 이걸 장하수라고 그래요. 장하수. 그러면 요 정도로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빨래줄처럼 늘어나 버리면 변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못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장을 그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근육이에요, 근육. 이것도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 단백질은 뭐다? 단백질, 칼슘, 뭐 오메가3 뭐 이런 것들은 뭐가 문제냐? 흡수가 문제예요, 흡수가. 그 옛날에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감금당하고 막 이랬을 때 먹을 걸 안 주니까 칼슘을 보충하려고 뼈 같은 거 갈아서 먹고 그 계란 껍질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거 먹고 철분 보충하려다 보니까 쇳가루 갈아가지고 쇳가루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네랄이 광산이란 뜻이거든요. 광산. 그러니까 이물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아이고 영양소 들어오셨네. 그리고 얼른 소화시킵니까? 이물질이라고 해서 거부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문제냐면 흡수력 싸움이에요. 옛날에 오스칼 아시죠? 오스칼. 칼슘 처음에 칼슘제 나왔을 때 아주 유명했던 오스칼. 오스칼이 처음에 뭘로 만들어냈냐면 소뼈 갈아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 기술력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안 됐는데 그래도 칼슘이라고 그래서 많이 팔렸죠. 지금은 이제 소뼈 갈아가지고 만드는 칼슘은 없죠. 근데 이제 그 흡수를 잘하기 위해서 해조 칼슘도 만들고 요새는 액상 칼슘 물로 녹여가지고 칼슘을 그렇게 이온화시켜서 만드는 칼슘도 있어. 그건 또 엄청 비싸죠. 왜냐면 칼슘 먹으면 바로 흡수가 돼 버리니까. 근데 이제 요 소장에서 다 흡수를 하고 남는 것들은 이제 대장에서 그 변으로 빼서 직장으로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요 일련의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소화기관이에요. 그럼 간은 옆에서 뭐 하고 있느냐? 간은 직접적으로 소화를 관여하진 않지만 보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침샘에서는 소화 효소가 들어가야 되고, 위에서는 리오비다가 이제 최고죠. 그 위궤양 위염 이런 거 할 때는 리오비다 정말 좋습니다. 간은 수퍼디가 있겠죠. 담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장은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화이버 퍼프 그리고 키토라이트. 키토라이트는 동물성 식이섬유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 충수 이거는 면역기관이에요. 요거는 이제 트랜스퍼 팩터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죠. 췌장은 유일하게 소화기관이면서 내분비기관이에요. 췌장에서 뭐가 나오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슐린이 나오죠. 그래서 당뇨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은. 그래서 췌장은 인슐린도 분비하고 소화 효소도 분비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은 상당히 그래서 안쪽에 있어요. 소중하게 모셔 놓고 있죠.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소화 기관은요. 이게 인간이 여기다가 이게 직장이고요, 이게 소장이고요, 이게 대장이고 이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여기서부터 요 식도서부터 요 직장까지 잡아가지고 쭉 늘려버리면 하나의 호수처럼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위입니다, 요거는 식도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름 명칭을 지어놓은 거지 그냥 하나의 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피부로 연결된 것도 통으로 연결돼 있어요. 연필 하나로 손을 띄지 않고 그대로 그릴 수 있단 말입니다. 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볼게요. 이쪽으로. 자, 이게 항문이에요. 항문. 여기 직장이죠. 여기서 선을 이으면 그대로 피부랑 똑같은 연결선상으로 넘어가죠. 이건 이해 가겠죠. 자, 그런데 엉덩이에 뾰루지가 났어요. 그러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요 선에 여기는 뾰루지 안 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먼저 좋아지는, 해독을 하면 피부가 먼저 좋아지는 이유가 소화기관의 장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면 피부가 칙칙하고 여드름 나고 막 이게 안 좋다 그러면 뭐예요? 장기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염증도 생기고 장기 대장 안에 여드름 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피부 톤을 보고 피부에 뭐가 난 걸 보고 아토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아이의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해독하면은 제일 먼저 좋아지잖아요. 저희가 23살짜리 이게 성인 아토피로 넘어가면 아토피가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그 군대에 가서도 놀림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조금 우울한 성격이 됐어서 남자아이인데 만났을 때 새까맸었어요, 피부가. 그 아토피 때문에. 그런데 해독을 하게 되면 음식을 멈추고 제품이 들어가니까 이 소화기관 자체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후에 만났는데 피부가요, 톤이 바뀌었어요. 톤이 하얗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독 장기의 종류 정도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상담할 때 제가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막 이럴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건 소화기관이다. 소화기관을 먼저 좀 바로 잡아 봅시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비위, 이 위장도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은 그 부교감 신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을 때 편안하게 쉬지 못하고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고 남편이 뭐 그 와이프를 괴롭히고 애들이 막 맨날 사고치고 그 시어머니가 괴롭히고 막 이러면 집에 들어와서 쉬어야 될 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야 될 이 시기에 이 그러니까 위도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긴장이 돼서 그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움찔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위에 관련된 그 문제들을 상담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집에 왼수 하나 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맞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어머니가 됐든 애가 됐든 남편이 됐든 간에 그러면 우리 남편이요.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을 제거하시죠. 언제 이혼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관절염은 위장병입니다. 관절염은 위장병이다. 왜? 위경락이 관절을 통과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소화기관 전체를 한번 훑어봤고요. 자, 오늘 비가 오는데도 모셔가지고 같이 공부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